250만을 벌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또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봤을 때 하루에 200 그쵸? 한 주에 250만원, 한 주에 250만원, 하루에 50만원씩.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루에 50만원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한 달에 1000만원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0만원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한 달에 1000만원 벌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쪼개기,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포럼 구절법, 생각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단련하라. 비판을 수용하라. 보완을 유도하라. 인정하되 지적하라. 논리를 점검하라. 포럼 구절은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 문제를 심화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포럼은 고기와 쌀을 가리킨다. 포럼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고기와 쌀을 가리킨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양분을 여기서 얻는다. 밥과 고기를 끓이지 않고 먹어야 신체가 건강해진다. 학문의 길에서 훌륭한 토론자의 지적과 일깨움, 토론자의 지적, 일깨움 이런 것들이 정신의 고기요 쌀이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거듭하는 동안 문제가 더욱 선명해지고 정리가 요령을 얻으며 논리에 힘이 붙는다.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학문의 일과는 관련이 없다. 귀를 막고 제 소리만 떠들어서는 곤란하다. 뭐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토론이 중요하다. 다사는 말한다.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남에게 비판을 요구하라. 그러니까 남의 비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어떤 비판하는 이야기,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이야기, 이게 진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쵸? 작업의 효율을 높이려면 중간중간 방향을 점검하라. 피드백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춰볼 때 안 보이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쵸? 나만 여기에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나는 요거밖에 못 보는데 어떤 타인이 더 명확하게 나의 문제를 봐주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토론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해진다.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확신이 서면 끝까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신이 서면은 물러서지 말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매섭게 비판해도 인간에 대한 애정마저 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판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럿이 낫다. 남의 말에 귀를 막고 있으면 발전 없다. 이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뭐 할 필요 있다? 들을 필요도 있다 이거죠. 39번 어망득콩법. 이거 되게 좋았는데요. 동시에 몇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라.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을 쓰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책을 쓰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정보를 수습하라, 새롭게 바라보라, 정리하고 정돈하라, 시스템을 갖춰라. 만약 규모와 절목 외에 뽑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따로 한 책을 갖추어 놓고 얻은 대로 적어나가야 바야흐로 힘을 얻을 곳이 있게 된다. 물고기 그물을 쳤는데 기러기가 걸리면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물을 쳐놨는데 기러기가 걸린다고 버리진 않지 않느냐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책을 쓰려고 이게 글을 쓰다가 보면은 또 계속 새로운 글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주제 외에도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글감들이 계속 떠올라서 그런 걸 따로 또 메모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 주제 외의 것들은. 예. 정보를 수습하라. 어망득콩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쳐둔 그물에 기러기가 걸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건데 뭐가 걸렸어요? 기러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의 촉수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다. 마인드맵처럼 가지가 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다산식으로 말하면 수수 끝난 들판에 여기저기 이삭이 떨어져 있다. 이루 다 주울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때 하고 있던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의 공책에다가 끊임없이 초록하고 써야 된다는 거. 저도 끊임없이 쓰거든요. 끊임없이 써요. 뭐 쓰시면 좋으냐면은 목표 쓰시면 좋아요. 목표. 저는 계속 세 가지 소원 100일의 기적 책 추천해드립니다. 세 가지 소원 100일의 기적. 내 눈을 거쳐간 정보들을 얼마나 잘 갈무리 두었다가 어떻게 적세적소에 요긴하게 활용하느냐가 학문의 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자 보세요.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활용하라고 하죠. 저는 또 뭐를 쓰고 있냐면은 이 노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노션이 너무 좋거든요. 자, 필요한 자료를 일단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456페이지. 다산의 작업은 한 사람이 작정하고 베껴 쓰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릴 만한 엄청난 분량이다. 그는 이 많은 일을 도대체 언제 다 기획하고 정리하고 엮어냈을까? 아무리 다산 초당의 제자들이 전심 합력해서 거들었다 해도 그 샘솟는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과제를 밀어붙이는 추진력, 효율적으로 정보를 장악하는 힘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어망득콩법이다. 한 작업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면서도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는 거. 일을 할 때 다양한 작업을 병진시켰다. 한 책을 보면서도 여러 작업에 필요한 카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저는 이 카드 작업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는 어떤 노션 같은 거고요. 또 어떤 바인더처럼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섹션별로 분류해서 동시에 정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정리하는 거죠. 카드 작업. 저는 오늘날은 이제 바인더나 3P 바인더 혹은 어떤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바라보라. 다사는 고대의 기본 경전에 비추어 현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무엇이든 끄집어내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활용 아니겠어요? 활용? 이거 활용했다. 정보를 끄집어내서 활용했다. 활용하는 거.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 앞선 연구가 많다고 투덜대고 없으면 없다고 한숨 쉰다. 많으면 저는 새로 연구할 것이 없을 것만 같고 없으면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연구가 없고 돈 벌 만한 장사가 없다. 모든 자료는 방향과 시각을 바꿔보면 모두 새롭다. 어느 것이고 전인 미답의 경지 아닌 것이 없다. 남들이 추수하고 간 논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별것 아니라고 내버려준 자료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이삭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필요 없는 자료야 했는데 거기서 또 원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빈틈을 헤집어 새로운 시각을 찾아내고 남들이 보고도 못 본 사실을 탐색해낼 수 있어야 한다.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남이 가는 길만 가서는 큰 성취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내부에서 답을 찾는 거. 어떤 독서를 통해서 답을 찾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온라인으로 말하는 어떤 오픈 채팅방이라는 어떤 다른 강의들을 계속 쫓아다니냐 보면은 계속 내가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답을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냐면 계속 사색이에요, 사색. 생각. 그러니까 저는 저는 항상 목표 반복해서 계속 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저는 지금은 이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영어로 1시간 강의했다. 나는 월 3천만 원 벌었다. 나는 월 3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월 3천만 원 벌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책을 쓰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가사는 말한다. 정리는 체계적으로, 작업은 능률적으로 하라.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동시다발적인 작업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초소하고 쉬지 말고 정리하라. 작업의 목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장악해야 한다. 자료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자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한다. 자료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 자, 40번 마지막입니다. 조례 체증법. 조례를 먼저 정해 성격을 규정하라. 성격을 파악하라. 차이를 인식하라. 전체를 장악하라. 세부를 구분하라. 전체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띵크와이즈예요.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항상 그래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라. 조례 체중은 일을 진행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의 성격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거기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로 써야 하는 작업이 있고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 편집하고 배열하기만 하면 되는 작업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을 보태야 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쓸 때 항상 어떤 책 속에 좋은 문장 하나를 써놓고 저의 생각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냥 다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한 문장을 써놓고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도 이런 다산 정약용의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 책에서 제가 좋은 문장들 발췌해 놓은 거예요. 초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의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논거를 끌어와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례에는 이 작업을 어떤 쓰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사는 말한다. 작업에 앞서 반드시 뭐를 그려라? 밑그림을 그려라.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체 설계 도면을 갖고 얼개를 짠 후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작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점검해라. Y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본질, 그쵸? 이때 질문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래야 공격 목표가 명확해진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 그 다음은 이 목표를 공략하기 위한 세부의 구성 단계다. 이것은 작업 때마다 달라지므로 일괄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통변과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처음에 털을 잘 다져놓고 출발하면 진행이 빠르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중반 이후에 뒤죽박죽 되어 마침내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항상 PDCA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도 추천해 드릴게요. PDCA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진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설계도 나는 어떤 설계도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바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 요 내용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침마다 읽고 이렇게 녹음해가 또 올리고 있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8강이었습니다. 과정을 단축하라. 효율성을 강화하는 체적 지식경영. 분수특기법.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확대하라. 성과 실천법.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서 체크리스트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고 스티커도 활용합니다. 체크리스트는 했으면 O, 안 했으면 X. 또 바인더에는 제가 목표를 달성했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항상 피드백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포럼 부절법. 생각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단련하라. 어망득콩법. 이거 너무 좋았어요. 동시에 몇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라. 동시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들. 조례 최종법. 조례를 먼저 정해 성격을 규정하라. 오늘 다산 선생 지식 경험법 책으로 생각들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